왜 을이 피해를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부산대학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부산대학교에서 발주한 이 건물의 뼈대를 만드는 골조공사를 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는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잘못된 설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대학교는 계약 수령을 속였습니다. 법원의 감정을 통해 3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부산대는 시공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건물이 붕괴되어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설계를 해놓았습니다. 부산대는 설치 높이 4.2m 이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품목으로 설계를 하였으나 사용할 부분의 설치 높이는 4.35m 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별도의 단가를 적용하라고 하였습니다. 실제 사용해야 할 품목의 단가는 22,146원이었습니다. 부산대는 실제 사용해야 할 품목의 4분의 1 단가인 품목으로 설계를 한 것입니다. 법에는 이같이 잘못된 설계를 바로잡는 설계 변경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대는 설계 변경을 위해 수령 산출 조서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자 내부 검토 문서로 기밀이라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부산대의 주장과 달리 지침은 발주청에게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량 산출 조서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설계 변경 절차를 막은 것이고 부산대학교는 직권을 이용하여 저희가 일한 것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막은 것입니다. 이후 부산대학교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대해 수량 산출 조서가 내부 검토 문서라며 제출을 거부하였고 내부 문서라 하여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에 대해 부산대학교는 입찰의 공정성을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해당 공사의 입찰 절차는 2014년 6월 25일 끝이 났습니다.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은 2017년 3월 17일이었습니다. 3년 전에 끝난 입찰의 공정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은 부산대가 수량 산출 조서 열람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수량 산출 조서 단 한 장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1000장 정도 되며 장당 22줄이니 저는 2만 줄을 검토해야 합니다. 적용한 수치가 맞는지, 계산이 정확한지, 각 품목 결과값의 총합이 맞는지 열람으로 가능할 일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산대학교는 열람을 허락한 것입니다. 뒤에 빠져나갈 구멍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검찰은 수량 산출 조서를 교부할 경우 민사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면죄하였습니다. 조달청은 저희의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수량 산출 조서는 조달청이 검토한 후 부산대와 원청에게 배부하였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원청이 가진 재판의 핵심 증거를 상대인 하청이 지급받게 되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부산대는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알고 있는 제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2015년 11월 4일 부산대학교와 원청은 변경계약을 하고 2015년 12월 30일 부산대는 원청에게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12월 18일 부산대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함으로써 부산대는 과소하게 책정된 공사비에 대해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12월 18일 부산대가 작성한 감독조서에는 골조공사 완성이라며 저희의 공사가 끝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진처럼 11일 후인 12월 29일 저희는 지상 5층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였습니다. 이 사진 하나만 보더라도 부산대가 작성한 감독조서가 허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부산대를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이유는 다음의 3가지입니다. 먼저 검찰은 민사재판 판결문에 97.5% 진행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97.5%는 저희가 계약 해지를 당하기 전 공사 진행률입니다. 검찰은 104일 후 진행률을 이유로 면제를 한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임금체불이 실제 발생했다는 이유로 죄를 면해 주었습니다. 임금체불은 부산대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원청에게 공사비를 지급했고 선 지급받은 원청이 저희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입니다. 검찰은 결과를 보고 원인 제공자를 면제한 것입니다. 검찰은 준공검사원의 실질 준공일이 2015년 12월 18일로 명시된 것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허위로 준공검사원을 작성한 부산대 시설사무관도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부산대 감독관은 앞에서는 문제 해결을 돕는 척하면서 뒤로는 저희를 모함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대 감독관은 노동청 조사에서 3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3,250만원이라고 속였고, 부산대가 원청에게 준공금을 지급하였을 때 원청도 저희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공사 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짓 진술이었습니다. 노동청은 그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여 저희를 처벌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원청과 부산대는 3억 원의 추가 공사비를 3,200만원으로 하는 변경계약을 당사자인 저희 몰래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원청에게 공사 대금을 선지급하였고, 원청은 몰래한 변경계약을 이유로 3,200만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했고, 저희가 거부하자 계약 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대와 원청은 저희에게 죄를 덮어 씌워 처벌받게 만들었습니다. 부산대학교의 감사기관인 교육부는 부산대의 방패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지침에 따라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부산대의 주장도 교육부가 저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후 교육부는 저를 악성 민원인으로 만들어 부산대로 가는 민원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교육부가 부산대학교를 감싸는 동안 저희보다 앞서 부산대의 통합기계관 재건축 공사를 한 골조 하청은 저희와 같은 식으로 피해를 입고 폐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뒤에 부산대의 양산 캠퍼스 기숙사 신축 공사의 골조 하청은 피해를 입고 폐업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대가 연이어 같은 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부산대의 공사에 참여했던 골조 하청들이 모두 피해를 입고 폐업을 하여도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들은 부산대의 위법 행위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국가기관이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국민을 속이고 원청이 공모하여 을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갑질을 하여도 이를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들은 귀찮아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갑과 갑위의 갑은 면제를 받고 을이 모든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